배당왕 다들 아시죠?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미국의 기업을 뜻하는데요. 사실 배당왕을 소개하는 영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만 알면은 뭐 크게 소용이 없죠. 투자에 써먹으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배당 수익률, 배당 성장률, 배당 성향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딘지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특징들을 이제 지표로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결국 투자 분석이라는 게 숫자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 순부채 비율, 그리고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배당왕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뭔가 어려울 것 같다고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끝까지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각 항목이 의미하는 게 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이 수익률이 3%가 넘어가면은 매력적인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 2%대 배당 수익률이 나오더라도 뭐 성장성이 있다면 긍정적일 수 있고요. 배당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배당이 꾸준히 증가하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투자자에게 배당 수익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지표일 수밖에 없겠죠. 이 배당 성장률이 5%에서 10% 정도 나오면 아주 좋습니다. 이 숫자가 너무 낮으면 배당 성장이 정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배당 성향은 낮을수록 좋은 수치인데요. 이 배당 성향은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대개 한 30%, 60% 정도가 이상적인 범위고요. 배당과 재투자 간의 균형이 맞게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배당 성향이 80%가 넘어가면 좀 과도하다고 보는데요. 기업의 성장에 사용될 자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적으로 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낮을수록 좋고요. 낮은 비율은 기업의 부채 부담이 적고 수익성을 통해서 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통 2배 이하면 재무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3배 이하면 뭐 업계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높은 순 부채 비율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능력을 뜻하고요. 배당 성장률은 현재의 능력이 얼마나 잘 커질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배당의 질, 즉 퀄리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순부채 비율은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잘 유지될 수 있는가 이를 나타내는 척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 먼슬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균형 잡힌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좀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지표를 기준으로 딱 지금 투자하기에 적합한 배당 왕들을 골라냈습니다. 총 54개 종목 중에 5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3% 이상, 그리고 최근 5년 배당 성장률이 5% 이상인 배당왕을 먼저 추린 다음에요. 배당 성향이나 순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종목들은 제외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기업은 타깃이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대표적인 대형 유통기업에 해당합니다. 1902년 설립됐고 Expect More, Pay Less라는 슬로건으로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미 소매업계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요. 타깃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효율적으로 좀 통합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매장을 연계한 드라이브업, 오더 픽업, 쉽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좀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경험을 좀 개선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매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배당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도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겟의 배당 수익률은 한 3.4% 나오고 있고, 유통업계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 5년간 배당 성장률은 11.3%인데 이게 매우 강력한 배당 증가세로 보여집니다. 소매 산업의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 타겟이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배당 성향은 49% 정도고 안정적인 범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익의 절반 정도를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 나머지 돈으로 이제 재투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순부채 비율은 2배로 안정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도 같이 살펴볼 텐데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민감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 고금리의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 고객들의 이제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타겟 매출도 감소하게 되겠죠.
두 번째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경쟁인데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의 대표 두 커머스 기업이죠. 아마존과 월마트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에브비인데 이 에브비는 글로벌 제약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면역, 종양, 신경과학 뭐 이런 카테고리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개발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이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쓰고 있고 안정적인 배당 정책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령화 사회 그리고 만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이제 헬스케어 수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같은 이제 추세가 이 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FB 배당 수익률은 한 3.6% 나오고 있고 제약 산업 내에서도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제약 산업의 장기적인 수익 모델, 그러니까 한 번 약을 만들면 매우 오랜 기간 팔게 되죠. 이런 모델 덕분에 이 수익률이 장기간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배당 성장률은 7.7% 정도고 배당 증가 속도는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휴미라의 특허 만료 이후에도 매출 다변화 그리고 신약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배당 성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배당 성향 한 54% 나오고 있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FB가 100을 벌면 54를 배당으로 주고 나머지 46을 뭐 연구개발 투자에 계속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부채 비율은 2.3%인데 딱 이 정도가 제약 산업 내에서 한 평균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리스크도 같이 볼게요. 일단은 이제 R&D 중심 산업이죠. 신약 개발에 이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금도 많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제 신약 개발 실패 소식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런 때는 이제 제약업체들 주가가 급락하죠. 두 번째는 이제 특허 만료 리스크인데 뭐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약물 특허 만료가 되면은 매출이 즉각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업은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입니다. 농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곡물, 씨앗, 식품 성분, 바이오 연료 뭐 이런 것들을 생산, 가공, 유통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가 속한 농업, 식품 가공 산업은 필수 소비재 시장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정성,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괜찮다고 보여지는 그런 산업이죠. 식량 특히 필수 재화이기 때문에 경제 변동에 상관없이 꾸준한 수요를 보이는 분야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 수익률은 한 3.7%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필수 소비재 그리고 농업 산업 내에서는 적당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필수 소비재 산업의 특성상 이 배당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배당 성장률은 7.4%고요.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배당 성장률은 이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수익성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 성향 한 40%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매우 안정적인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배당 성향 보이는 거는 이 기업이 재무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순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4배고요. 이 농업 및 식품 가공 산업에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를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농업 기업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에 좀 민감합니다. 이게 날씨, 국제 무역, 뭐 정부 정책, 공급망, 뭐 이슈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는 좀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펩시코고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음료, 스낵을 만드는 기업이죠. 뭐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음료랑 이제 스낵 만드는 기업이죠. 뭐 펩시, 레이즈, 게토레이, 쿼커오트 뭐 이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음료와 스낵 분야에서 균형 잡힌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유통 네트워크 갖추고 있고요.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펩시코 음료 스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계속 수요를 수급을 하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자 건강, 뭐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펩시코도 저당 음료 그리고 스낵 대체 제품을 좀 만들고 나가고 있어요. 배당 수익률은 3.3% 정도고요. 소비자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필수 소비재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 수요가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배당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배당 성장률은 한 17% 나오고 있고 이게 소비자 산업에서는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죠. 배당 성향은 63% 정도고요. 안정적인 범위 내에 있긴 한데 소비재 기업 중에서는 배당 성향이 살짝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좀 버는 돈에 비해서 조금은 더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재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여력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부채 비율은 2.3배인데 소비재 산업 중에서는 뭐 적정한 수준입니다. 두 가지 리스크 볼게요. 펩시코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원재료 조달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여기서 원재료는 설탕, 옥수수, 감자, 뭐 포장재 같은 것들인데 이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거나 뭐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펩시코는 영향을 받게 되고요. 특히 이제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탄산음료, 뭐 스낵 제품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웰빙,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수록 뭐 이런 메인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은 좀 약화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마지막 기업은 제뉴인 파츠이고요. 자동차, 뭐 부품 유통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 브랜드인 나파오트 파트를 통해서 광범위한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제뉴인 파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유지 보수, 수리,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문에서는 매우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 경기 변동에도 탄력적인 사업 모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뉴인 파츠의 배당 수익률은 한 3.2% 나오고 있고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요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라든가 아니면 교체 수요 같은 거를 미리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판매량이 다 집계가 되기 때문이죠. 5년 배당 성장률은 5.57%인데 자동차 부품 유통 산업에서는 그 특성상 성장률이 빠르진 않습니다. 그런 만큼 지속 가능성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배당 성향은 47% 정도 나오고 있고 매우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제뉴인 파츠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면 한 절반 정도는 배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성장 투자, 부채 상환 같은 데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순부채 비율은 1.9배로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를 체크해 볼게요. 좀 핵심적인 게 있는데 이 제뉴얼 파츠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량의 부품을 공급을 하는 게 메인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빠르면 빨라질수록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딱 이 시점에서 좀 매력적인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 그리고 배당 성향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기업, 배당왕 기업 딱 5개를 추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